젊음을 함께 나눈 그리운 친구와 함께하는 토크쇼 운세정 김민수입니다. 원불교는 맑고 밝고 훈훈한 삶을 나누고 또 창조하기 위해서 교육, 문화, 교화, 자선까지 정말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언제나 정말 한결같이 원불교 여성회가 있었죠. 오늘은요, 원불교 여성회의 인연으로 운수의 정을 쌓은 네 분의 교도님들을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분명히 원불교 여성회에서 모신 네 분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지금 TV를 딱 켜신 분들은 미스 코리아 노건회에서 나오신 줄 알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아름다우시고 미인이세요. 평소에 그런 말씀 많이들 들으시죠? 별로 못 큐! 벌써 시작부터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오늘 녹화를 위해서 또 굉장히 멀리서 와주신 교도님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제주도에서 누가 오셨다고? 네, 제주에서 왔습니다. 야, 제주도에서 네. 오신 거예요? 네. 뭐 타고? 비행기 타고 왔어요. 직접 운전하신 건 아니시죠? 네. 어젯밤 제주에서부터. 잠도 설렜습니다. 오늘 이 방송에 나오려고 긴장을 해서 잠을 설치고 왔습니다. 긴장되셨어요? 네, 예. 근데 이렇게 막상 카메라가 돌아가고 하니까 어떠세요? 글쎄요, 네. 그냥 담담하게 그냥 자신 있게 할 수 있게끔 열심히 하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전혀 떨림이 없으신 게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잠시 얘기를 저랑 나누셨잖아요. 네. 근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원래는 부산 분이신데 네. 제주도에서 이렇게 지금 살고 계신데 이 말씀하시는 게 부산 말도 아니고 제주도 말도 아니고 내 말 이상한 것 같아서 걱정이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걱정이죠. 네. 그러면은 이 카메라에 대고 오늘 각오를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이상한지 안 이상한지. 네. 그래요? 제가 오늘 정말 잘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을 하고 왔습니다만은 좀 마음을 가져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야, 괜찮습니까? 완전 서울 사람이셨어요. 네,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자, 다른 분들도 방송 전이라 좀 긴장이 되실 텐데 긴장도 풀 겸 네, 오늘 방송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씩 한번 들어볼까요? 간단하게. 네, 우리 한지성 교도님. 각오요? 네. 네. 짧은 시간에 되도록 많은 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머리를 열심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잘해주실 것 같아요. 네. 우리 교도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이 세 분을 이렇게 한 자리에 뵐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반갑고요. 네, 활동을 하면서 사실 이렇게 개인적인 그 모임은 참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렇게 이 방송국에서 만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세 분 중에 가장 반가웠던 분 하나, 둘, 셋. 전부 다. 네, 좋습니다.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저는 각오. 광주에서 왔습니다. 광주? 네. 광주도 굉장히 멀잖아요. 그쵸? 뭔 줄 모르고 왔어요. 예, 오늘은. 마음이? 예. 아, 또 그리운 분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네. 방송을 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 네. 아침에 차를 타고 이렇게 차창을 보고 오면서 활동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고마웠던 일, 네. 은혜로웠던 일. 아이고. 참 그 울컥할 정도로
네. 네. 지금도 약간 눈시울이 붉어지셨는데, 네. 이렇게 다시 만나서 아이고. 이런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게 네. 그때는 활동할 때는 열심히 꼭 남을 위해서 한 것처럼 할 때도 있었어요. 네. 뭐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나 힘들 때는. 네. 이렇게 지나놓고 보니까 오늘 같은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 있고 결국은 봉사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이분들의 이야기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토크쇼의 시작을 성가 115장이죠. 운수의 정을 함께 부르면서 빨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음정 좀 잡아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자, 그럼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 일지 영산 회상 우영수제 아니련가 오래 두고 그리던 님을 만난 듯한 무슨 일고 말없이 마주 앉은 정이 3000년을 더듬네. 떨려요. 떨리세요? 네, 이렇게 손을 마주 꼭 잡고 이렇게 성가를 불러주신 적은 처음이에요. 네, 네 분의 인연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네, 여러분, 토크쇼 운수의 정은요, 3000년의 시간이 넘나들고 5만 년의 미래로 향해 가는 깨달음의 길을 같이 한 분들의 교감을 나눈 정말 특별한 우정을 나눈 분들의 정과 추억을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정산종사법어 유촉편에 사람이 인정과 의리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정과 의리가 없었다면 이 여성회 같은 단체 이렇게 오랫동안 끌고 오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짐작이 듭니다. 이 얘기에 공감하시나요? 네, 건강하죠. 네, 얼마나 큰 인정과 의리가 있습니까? 이 여성회에는. 글쎄 말로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말로 네, 표현 말로 못- 표현할 수 없어요. 네. 그래도 좀 말로 표현 좀 해주시죠. 이렇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전에 네. 한번 저희가 활발하게 활동할 때 그런 말을 제주 회장님이 한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말씀? 우리가 이게 네. 법연으로 이렇게 만났잖아요. 네. 네, 법연으로 만났는데 우리 다음 생에는 한 형제로 혈연으로 만나는 게 어떻겠느냐. 그 정도로 우리가 굉장히 그 정이 서로 간의 정이 아주 네. 돈독했다는 걸로 기억납니다. 근데 네. 네. 혈연으로 만나면 다 싸우더라. 그러니까 그냥 법연으로 만나자. 그렇게. 혈연으로 만나서 또 법연으로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더 그럴 좋은 거 수는 아닐까요? 있는데 네. 세상의 그 혈연들을 보면 네. 우리들 법연만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법연을 택하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네. 여성에서 아프리카를 우리가 봉사 갔다가 네. 너무 우리가 그 아프리카 갔을 때 행복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 다음 생에 우리 네. 그냥 형제로 자매로 이렇게 태어나면 좋을 것 같다고 했더니 네. 우리 하나 지금 아까 그 말씀이에요. 형제들은 싸우더라. 법연이 좋다. 그럼 다음 생에도 우리 법연들 만나서 그 말씀 기억하셨네요. 기력이 다 퇴임하면 다 같이 기력이단이 되기로 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한 일을 하니까 마음이 눈빛만 봐도 서로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돈독한 그런 관계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눈빛을 한 번씩 봐주시죠. 네. 네, 이분들의 이야기 정말 벌써부터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자, 그럼 원불교와 여성회를 통해서 어떤 추억을 간직하고 계시는지 지금부터 도란도란 옛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소개부터 들어보겠는데요.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나의 도반, 너무나 서로 잘 아시죠?
네. 네, 나의 도반을 소개해 주시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어떤 분께서 누구를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제가 유성경 회장을 소개해 드릴까요? 네, 우리 유성경 교도님을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저는 처음에 회장이 된 거가 당시 종법사님이셨던 좌산 종법사님의 유시에 의해서 좌산 종법사님께서 저희 교당 교감님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발탁이 됐던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1993년에 아태 지역 대회를 나가라 그러시는데 제 생각에 거길 나가면 잡힐 것 같아서 안 나가고 버티다가 이제 결국 그 다음에 1994년 동아시아 여성대회 나가고 그 다음에 세계 북경 여성대회를 나가고 그 다음에 유엔을 갔습니다. 근데 그때 갔다 와서 그때만 해도 그게 세계적인 대회였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국내에서 보고 대회를 했는데 나주 동신대학에서 했어요. 그때 가니까 유 회장님이 오셨는데 네. 이제 그런 발제자 중심의 보고를 하고 나서 질문들을 하라 그러면 네. 이제 보통들 다 쭈삣쭈삣하고 그렇죠. 잘 못하고 어색하고 그러는데 그때 유 회장님이 아주 지금처럼 단아한 모습으로 네. 자진해서 질문을 하신다고 질문대로 나오셔서 네. 제가 순간적으로 많이 이제 긴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주 그 담담하고도 당당하게 네. 물을 말씀 또 그 참가자들에 대한 그 격려와 감사의 얘기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근데 그 태도가 너무나 인상적이고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네. 정말 우리 원불교에도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를 이야기하고 단체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해서 앞으로 같이 많은 일을 하게 될 것 같다 하는 네. 예감이 들었는데 그 예감이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광주에서 제가 사회적인 이슈를 이제 원불교 여성의 이슈로 만들 때마다 앞장서서 네. 하셨고 그 활동 상황은 이제 나중에 본인한테 좀 더 들으시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 이후로 네. 20년 가까운 세월 하셨고 네. 또 하나 인상적인 거는 그 처음에 여성에 대한 인식이 고르지가 않아서 교구장님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분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네. 않으신 분이 계셨는데 당시 어느 교구장님이 그 교구에서는 여성회를 하나도 안 도와주셨어요. 근데 광주 교구로 오셔가지고 저 유성경 회장님이 그분을 바꾸어서 바꿔내는 걸 보고 제가 아주 감동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교구장님이 아주 적극적인 여성의 네. 후원자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안 도와주시니까 섭섭하기만 했었는데 네.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저렇게 불공을 하면 저렇게 될 수 있는 거를 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그때. 네. 그래서 참 존경하는 후배. 배울 게 많고 너무 존경하는 감사합니다. 네. 과분한 네. 소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설득을 이렇게 시키신 거예요? 제가 어떻게 설득을 네. 시킬 정도는 못 되죠. 이제 여성 회장이 되고 나서 네. 처음에 발족된 단체고 네.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저는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었어요. 예. 또 먼저 저희들은 이제 제가 단체고 네. 교구장님을 모시고 그 함께 하시는 교무님들께서도 인정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또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네. 말씀을 올리니까 그게 조금 더 이렇게 다가서는 느낌이 드셨다 봐요. 예. 정성과 공경으로. 평소에도 그런 성격이신가요? 예. 불공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네. 우리 유성경 교도님 일단 물 한 잔 드시고요. 네. 물이요. 계속 이렇게 울컥울컥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잠깐 쉬고 계시면 이제 또 다음 분 또 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누가 소개를 해 주실 거죠? 네, 제가 네. 제주 전기현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전기현 예, 교도님이십니다. 네. 전기현 회장님은 보기에 굉장히 후덕하게
생기셨죠. 네. 예. 자상하시고. 예, 아주 네. 만며느리 같은. 이렇게 외모와 같이 네. 정말 활동하시는 거를 보면은 네. 굉장히 통도 크시고 또 베푸는 걸 너무 좋아하셔요. 여성회를 20년 동안 그 제주 여성회를 이끌어오면서 네. 아까도 이제 강주 회장님이 서울에서 한 회장님이 어떤 이슈를 내놓으면 그대로 받아서 하셨다고 했는데 네. 제주 회장님도 마찬가지셨어요. 똑같이 그 서울에서 하는 행사를 정말 뭐 결혼 이주 여성 대회 같은 우리말 대회 같은 거 이렇게 가보면은 그 저기 서울에서 있는 팜플렛을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위에 이렇게 그 글자만 바꿔가지고 네. 그대로 한다거나 또 그러니까 그런 행사를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제주도의 그냥 원불교 여성의 행사가 아니고 네. 제주 도민의 전체 행사로 아주 크게 이걸 넓히셔가지고 네 그래서 정말 그 뭐 도지사님이 바빠서 참석을 못하면은 네. 부인 사모님이 참석을 꼭 해주시고 또 그 도에 있는 국장급들 여러분들이 가정복지과인가요? 뭐 이런데 그 네. 관여하는 분들이 다 참석을 하고 있어요. 정말 큰 행사로 예, 이렇게. 예. 그래서 그 원불교를 갖다가 그 제주도에 알리는 역할을 뭐 정말 크게 하신 분으로 유명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후덕하시고 또 자상하고 그러면서도 네. 굉장히 또 그 스포츠를 좋아하는 스포츠를. 예, 아주 파워풀한 그런 면도 젊으시잖아요. 있어요. 배드민턴 선수. 예. 진짜요? 예, 배드민턴 선수로 전국 체전까지 참석을 할 정도로 야. 아주 유명한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제주도 내에 네. 그 체육회 관련 그 임원으로 활동을 하셨고 지금은 또 장애인 체육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정말 좋은 일은 혼자 다 하시네요. 제가 복이 많습니다. 복이 그래서 많습니다. 며칠 전에 전화를 했더니 일본 가 계시더라고요. 일본은 일본에, 또 무슨 일로? 오사카 네. 시하고 아마 그 장애인 협약식. 협약식이 있었나 봐요. 아. 그래서 거기 갔다가 이제 그저께 도착을 하셨고 그렇게 하여튼 뭐 제주도에서는 너무 유명하신 분입니다. 네. 아닌데 너무 과찬을 김만덕상도 예, 그리고 네. 그렇게 유명하고 또 이제 그 자선 활동이나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 김만덕 그 기념사업회에서 주는 아. 1년에 한 분을 선정을 해서 주는 아주 그게 굉장히 권위 있는 상이라고 네. 해요. 교과서에도 나와요. 그렇군요. 예. 네. 그 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 원불교 여성의 덕분입니다. 여성의 활동을 그렇게 하니까 그 상을 받게 된 거예요. 부산 사람이면서 네. 제주 도민상을 받았으니까 야. 최고상을 받은 거, 최고의 인정을 받은 거죠. 정말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진짜 이건 그렇습니다. 여성의 네. 행사가 있으면 네. 제주도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참석률이 좋으세요. 바다 건너 비행기 타고. 정말요? 예. 이렇게 가까이 있는 분들도 사실 예. 그렇게 참석하기 예.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제주도에서도 근데 우리 원불교 법이 좋기 때문에 네. 제가 원불교 교법으로 실천하려고 마음속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네. 또 이제 대종사님의 그 모짜리 역할을 해야겠다는 그걸 각오를 해서 네. 어떤 단체 회장을 해도 원불교 여성회를 제일 앞장 세워서 제가 이름은 원불교입니다. 그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많이 맺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춧가루 3,000금 팔던 얘기도 좀 해보세요. 어깨가 다 고장이 났대요. 어깨가 왜요? 일을 하느라고. 고춧가루 3,000근을 다 배달하고 팔고 육아 네. 원불교 장사. 여성회를 네. 그 회장을 하려면은 네.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자금을 만들기 위해선 육지부에서 고춧가루를 갖다다가 식당이고 개인 집으로 다 배달하다 보니까 매해 하다만 제일 많이 한 데가 4,000건까지 팔았습니다. 근데 고춧가루가 무거워요. 예, 식당이 지하실 있을 때는 지하실까지 총무하고 들고 가서 배달도 하고 네. 예, 그러면서 그 김치도 만들고 뭐 하여튼
그 나름대로 돈이 된다는 건 다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 이름은 원불교 고춧가루 아줌마 김치 아줌마로 이름이 많습니다. 제가 그렇게 복이 많습니다. 아, 네.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더 자세히 들어봤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개를 또 해주셨고 또 이제 소개를 해주셔야죠. 예, 네. 우리 목타운 권혜주 회장님, 네. 예, 제가 처음에 여성회를 해서 이제 뵀습니다. 네. 근데 너무나 단아하게 진짜 그 양반집 마나님 같이 예쁜데 그냥 한지성 회장님 오른팔 역할을 다 하시더라고요. 말없이 조용조용.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가까이서 보니까 기획도 잘하시고 말씀 없이 그냥 일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권해주시면은 그럼 어디 권시냐고 안동권시라고 해요. 안동권시세요? 안동권시 얼마나 양반이에요. 권시 중에서도 네. 닥실 권시가 제일 예. 많습니다. 근데 닥실 예. 마님이십니다. 예, 아이고. 그런 분이 그 네. 원불교 여성회가 정말 대단하다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없이 그렇게 잘하시고 예 그랬는데 요즘은 또 그 일산교당에 교도회장까지 한다니까요. 네. 대단한 우리 권혜주 목타운 회장님이세요. 정말 우리 박수 한번 쳐주게. 네. 쳐드려야죠. 네. 더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주위에서 또. 초기에 이제 네. 저는 이제 뭐 국제 활동, 국내 활동해서 정신없이 다니고 또 전국의 회원들을 만나다 보면 네. 아무래도 거칠고 성글죠. 근데 제가 이제 사고를 쳐놓으면 우리 목타운 회장이 다 마무리를 해서 원만하게 해주고 해서 네. 또 늘 바른 판단력을 가졌기 때문에 아. 저한테는 저 홍일심 회장과 함께 아주 중요한 왼팔, 오른팔. 셋이서 네. 맥주는 오른팔, 홍일심 회장은 왼팔. 네. 중앙 모든 회장님. 일을 다 네. 그럼 나중에 혹시 이렇게 혈연으로 이어지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네 분이 자매로 이렇게 태어나면 맏언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맞아요. 지금은 제일 막내니까 네. 뭐 그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다음은 이제 또 누구? 네, 차례시죠? 회장님 한 분 남으셨는데 제가 소개해.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 소개를 네. 해주시죠. 한지성 회장님 이렇게 저는 처음 만나 뵀을 때가 여성의 창립 예비 법회 모임 때. 네. 제 맞은편에 앉아 계셨던 저분은 누구실까? 괜히 마음이 가고. 그냥 괜히요? 예. 어. 참 조용하시면서도 힘이 있으신 것 같고, 또 이렇게 말 없는 가운데도 이렇게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서 저런 분하고 일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제 예감이 어쩌면 그렇게 적중을 했는지 한 회장님하고 여성에는 뗄 수가 없는 그런 누구나 잘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분이시죠. 네. 선두주자이시고 한 회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성회가 발족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다 같이 합니다. 네. 또 제가 처음 뵀을 때는 광운대 국문과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시면서 국문학 박사님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렇게 그런 명성은 어디 간지 모르겠고 제대로 섞여서 말씀 나누고 이야기할 때는 같은 동료처럼 네. 한 일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통했던지 항상 늘 같은 일을 하는 도반처럼 저희들은 법연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 분위기로 돌아가는 그런 분. 누구든지 포용하고 또 조금만 일도 칭찬해 주시고 그래서 아까 사회장님이 어쩌면 광주 유 회장님 울컥하신다고 그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한 회장님을 생각하고 여성회를 생각하면 저는 그렇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받은 은혜가 많아서 네. 제가 크게 알았던 공황장애도 아이고. 엄불교 여성을 하면서 나았고 네. 못 타던 비행기도 지금은 다 타고 세계 어느 곳이든지 갈 수가 있고 아유. 눈물이 납니다. 네. 아유, 그래서 눈물 좀- 마음속에 네. 있었던 그런 감정들이 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한 회장님을 의지하고 일을 했었고 네. 또 힘이 났었고 할 때마다 작은 일도
제가 뭐 얼마나 기량이 있고 재능이 있었겠습니까만은 최선의 기량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셨고 네. 작은 일도 잘하면은 칭찬을 더 크게 해주셨고 그런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분이 한 회장님이셨기 때문에 네. 저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런 도반이자 회장님이자 네. 은혜를 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유성경 교도님에게 이렇게 눈물 흘릴 만큼의 감동을 주신 한지성 교도님께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네. 듣고 있으니까 제 얘기 같지 않아요. 아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남았죠. 예. 네, 이제 진정하시고 예. 네, 눈물도 좀 닦으시고 정말 뼛속까지 여성애로 가득 차 계신 이 네 분의 이야기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토크에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여러분께서 어떻게 원불교에 입교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아,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 장성교당에 이제 67년 원기 67년에 입교를 했었어요. 네. 저는 주위에 원불교를 다니는 분도 아무도 안 계시고 저 스스로도 원불교라는 종교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아, 그랬는데 어떤 분이 요가를 배우러 가자고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고 그랬더니 원불교라고 그래서 네. 저는 그런 사이비 종교 안 간다고 이제 거절을 했었어요. 그래도 예, 운동이니까 네,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예, 지금. 네. 운동이니까 배우러 그냥 운동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네. 그래서 솔깃해서 가서 봤더니 제가 공황 장애가 있어서 버스를 못 타고 기차를 타고 이제 시댁이나 친정을 가게 돼요. 그러면 네. 장성역에서 기차를 타야 되는데 네. 갈 때마다 간혹 이상한 예사롭지 않은 복장을 하시고 머리를 하신 분이 계셔서 저분은 누구실까? 네.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일까? 이렇게만 생각했다고 또 잊어버렸었는데 네. 제가 요가 배우러 온물교라는 곳을 가니까 네. 그분이 계세요. 근데 평소에 참 그분은 행복하게 보였거든요. 네. 제가 요가를 배우러 간 날부터 주무님이라는 분이 입교를 하라고 자꾸 권하시는데 저는 그렇게는 빨리 할 수가 없어서 네. 한 6개월을 이렇게 드나들면서 보니까 그 교무님하고 연배가 거의 제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 친구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입교를 하게 된 동기가 됐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제가 뭐 끊임없이 그때부터 네. 입교해서부터 지금까지 그냥 좋아서 네. 즐겁게 교당 생활을 하면서 지금은 북광주 교당 교도 회장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네, 요가를 이렇게 배우러 예, 가셨다가 예. 네, 입교를 하게 되셨다. 예, 예. 네, 지금은 그 어떠세요? 교무님께서 네, 누구시냐면 네. 신타원 이덕일 교무님이세요. 다들 이제 교무님들은 발령을 다니시니까 네. 저희가 1년 그분을 모시다가 미국으로 가셨어요. 근데 정말 기억에 남는 게 미국 가셔서 저하고 산 기간은 얼마 되지 않지만 네. 15년을 계시면서 한 번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엽서를 보내주셨어요. 그런 그 교무님을 네. 제가 입교 이렇게 해주신 교무님으로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1년밖에 인연을 맺지 못했지만 지금은 퇴임해서 네. 이제 편히 쉬고 계시는데 지금도 존경하고 그런 교무님으로 남아 있습니다. 엽서의 답장은 꼬박꼬박 해주셨나요? 저는 그걸 못하고 공개적으로 네. 그 전엔 저희 광주 교구에는 교구보가 있었어요. 네. 그 교구보에 공개적으로 편지를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게 세계적으로 나가니까. 야. 유성경 회장님은 글을 잘 써서 책도 내셨어요. 정말요? 네, 오. 앉은 자리가 꽃자리라는. 아니 그건 글을 잘 써서가 아니에요, 회장님. 글을 잘 써서가 아니면 어떻게 예, 해서 책을? 제가 네. 사회단체 생활을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네. 단체장을. 네. 검찰청에서 여성분과위원장을 30년을 하면서 청소년을 낙도 청소년들을 이렇게
데려와서 3박 네. 4일 동안 도회지 구경을 시키고 꿈을 키워주는 그런 일도 했었고 또 이제 시청에서도 네. 시민감사관이나 옴부즈맨을 했었고 그런 단체 생활에 단체장을 하면서 모아놨던 기록들을 네. 어느 날 집을 수리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뭉쳐 있는 거예요. 여성의 활동도 마찬가지로. 네. 그걸 버려버린다는 게 한 40년 활동했던 것을 없애버린 거나 똑같아서 그렇죠.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제 애들이 네. 엄마 그걸 책으로 엮어보면 어쩌냐고. 아, 그래서 그게 책으로 엮여져서 네. 그냥 적은 부스만 하려고 그랬어요. 한 50권 해서 네. 가까운 사람들 집안에 그렇게 나눠줘 볼까 했는데 네. 출판사에서는 적은 부스는 안 된다. 아, 그래서 한 300부를 했던 어. 게 이제 제 책이라고 이름을 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다. 아, 제가 앉아 있는 자리가 꽃자리가 아니고 내가 앉아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나는 꽃자리로 생각하겠다. 그런 어디든 마음으로 그 자리가 책 어디든. 이름을 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다. 네. 이렇게 내게 됐습니다. 다 읽어보셨나요, 혹시? 네. 저는 읽어봤어요. 읽어보셨고. 네. 지금 안 읽어보신 거. 예, 저만 못 그죠? 딱 보여요. 네, 저도 한 권 주워 가시면 좀 읽어보고 여기 싶은데. 한 권 네. 놔뒀습니다. 거기에 제 사진들이 있어서 아, 그 여성이 활동했던 기록들이 조금 거기에 남아 있어서 아, 행여 또 쓰여질 줄 몰라서 가져왔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입교를 하시게 된 계기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다음은 또 어떤 분께서 네, 입교 계기를 예, 한번. 네. 제가 아, 네, 저는 친정 어머님의 연원으로 네, 초등학교 아마 4학년 정도 10살인가 아마 그때 입교를 했는데요. 10살 그때는 때요? 뭐 입교 뭐 이런 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네. 어머님이 그냥 교당 가라 뭐 이러니까 그냥 유년에 네. 동생들 데리고 그 대구 교당에서 입교를 했는데요. 네. 대구 교당이 저희 친정집하고 좀 가까웠어요. 그리고 대구 교당이 굉장히 그 뜰이 넓고 네. 아주 옛날 그 큰 기아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냥 뜰에서 막 수박꼭질도 하고 놀고 그 재미로 그냥 교당을 다니기 시작을 해서 네. 나중에 이제 청년회 뭐 학생회 청년회 또 일반 부패 또 일반 부패에서 또 좋은 배필도 만났고요. 아, 거기서 만나셨어요? 아. 그 그 원불교 내에서 커플을 갖다가 네. 옛날 그 원남교당 청년회에서 만났는데 그때 그 커플이 많았어요. 네. 그때 맺어진 그 커플들을 WC라 그러더라고요. WC. 약자로. 아. 예. 원불교 커플. 원불교 커플. 예. 아. 그래서 뭐 철물을 때 원불교를 만났기 때문에 네. 다른 종교에 대한 어떤 호기심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오직 그냥 원불교만 나의 종교로 삼으면서 평생을 이렇게 이제 또 여성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지금은 이제 교도 회장도 하고 네. 또 영광스럽게도 이제 수의단에까지 호법 수의단원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대구교당의 교감님이 그 항타원 이경순 종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아주 법이 높으신 그런 분이 계셨어요. 네. 그분은 이제 여자아이들을 볼 때마다 너 도인대라 그랬어요. 전무 출신을 하라는 말씀인데 항상 도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도인이라는 말 자체부터 저는 무슨 도인 그러면 뭔가 이렇게 수염도 기르고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그게 참 듣기가 싫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전무 출신은 하지 않았지만 네. 그야말로 정말 반문은 됐다는 생각을 하면서 네. 살고 있습니다. 아, 네. 목타원 밤님. 가장 먼저 박수를 쳐주셨는데, 네. 예, 항타원 법사님 말씀이 나왔으니까 네. 그다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네. 저도 제 어머니 저 해타원 윤치덕 교도에 이제
인연으로 입교를 하게 됐는데 아. 저는 어머니가 원불교를 믿으신다는 걸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을 원불교식으로 하게 되니까 네. 법타원 김이현 교감님께서 주례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초상이 남은 굵은 제복을 하고 곡을 하고 그럴 때인데 네. 그런 거 없이 깨끗하게 하고 독경을 하고 법문을 짧게 하시고 하는 이 식을 보면서 제 오빠 4명과 제가 아주 많이 그 감동을 했죠. 그래서 원불교가 이렇게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해서 어머니한테 어떻게 원불교를 믿으셨냐고 했더니 개성에서 그 항타원 법사님이 오셨을 때 네. 나이는 10살이 아래셨대요, 제 어머니보다. 근데 그때 이미 스승의 위를 갖추시고 네. 생활 지도를 하시는데 마음에 꼭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입교를 하셔가지고 네. 이제 저희는 고향이 개성이어서 6.25 때 서울로 오게 되니까 서울 와서는 어머니가 교당을 제대로 못 나가시다가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걸 해서 그때 감명을 받아서 그 후에 일찍이 저희 오빠들은 유학을 가가지고 네. 기독교 목사가 된 사람도 있고 장로가 된 사람도 있고 또 셋째는 천주교를 믿었고 넷째는 교가 없었고 네.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야 어머니가 참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점점 깨닫게 돼서 제 발로 이제 원불교를 갖고 어머니는 종교를 강요 안 하셨어요. 그래서 네. 무엇을 믿든지 간에 무슨 교를 믿는다면서 저런 행동을 하느냐 하는 말은 듣지 말고 살아라. 진리는 하나다 이렇게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그렇게 다양한 종교가 있었지만 네. 집안 행사를 할 때는 저희는 다 방석 깔고 앉아서 경종치고 어머니의 종교가 항상 제일 으뜸 가는 종교로 그렇게 다 받들었어요. 지금까지도. 야, 예. 이건 박수 쳐요. 진짜 멋있으세요. 원래 이렇게 어머니께서 네, 다니시는 종교에 자연스럽게 가셨다고 하셨고 말씀을 아예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한지성 교도님. 이제 외국 네. 살고 했으니까 네. 예, 그렇게 말할 그때는 뭐 전후였으니까 네. 복잡하게들 살았으니까 뭐 무슨 교가라 이렇게는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스토리가 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너무 듣기에 너무 재밌습니다. 네, 너무 지금 네, 즐겁고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또 우리 네, 전기현 교도님. 예. 네. 제가 저는 원불교를 만나게 된 동기가 네. 원불교를 만나기 전에는 제가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이제 영산법화 사란서귀포서 절에서 이제 17년간 절 생활을 했는데 네. 불교에 대한 용어를 사실 뭐가 뭔지 잘 모르면서 기복 신앙으로만 이렇게 다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주시로 이사 왔을 때 이제 저희 딸 나이를 이제 그 성악 레슨을 시키려고 네. 선생님을 찾아봤는데 그 성악 레슨 하신 분이 이제 원광대 그 엄대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권수원 그 선생님을 인연으로 네. 이제 원불교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처음에 원불교를 일요일 날 법회 끝난 다음에 특송을 시키고 싶다고 네. 그 엄마도 와서 같이 보라 할 때 저는 절에 다니고 불교 신자고 원불교는 잘 모르니까 네. 못 간다고 머리를 흔들었는데 그래도 2번, 3번 자꾸 권유를 하는 바람에 사실은 가봤어요. 그동안 얼마나 그냥 또 많이 늘었나 싶어서. 네. 근데 사실 그 불교는 가면 등산불이 있는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네. 근데 원불교는 이런 원자가 둥그런 원만 있길래 참 좀 낯설고 좀 많이 어색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첫날은 갔다가 그냥 끝나자 바로 오고 그 다음 주 일요일 되면 또 막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래서 또 궁금하게 되고 또 가봤어요. 네. 그런데 그냥 그때가 이제 신제주에 김성한 교무님이 계셨는데 그 원불교 일원상에 대해서 법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내용이 참 제가 와닿더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그 불교를 이렇게 다녀도 뭔가 이렇게 와닿지를 않았는데 그 일원상 서문에 대해서 쭉 그냥 들으면서 맞아. 바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렇게 바르게
그냥 뭔지 모르게 이제 끌리 들어가요. 아.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일요일 날 되면 또 이제 궁금해서 또 가보기도 하고. 네. 근데 그때는 사실 제가 배드민턴 선수로서 막 굉장히 열심히 제주도로 그냥 휩쓸고 다녔어요. 네. 그래서 뭐 전국체전에서도 막 그냥 우승팀이 돼가지고 이제 어. 동남아 대회도 그냥 선수로 가고 했는데. 본인이 네. 선수로 뛰었군요. 예. 근데 제가 일요일마다 가서 그 우리 회원들하고 공을 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래도 일요일 날 딸도 걱정이지만은 제가 또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배드민턴을 졸업을 했어요. 네. 배드민턴을 23년을 하고 졸업했습니다. 와. 그래서 제가 거기도 회장직도 하고 뭐 했는데 제가 거기 그만두니까 회원들이 아주 그냥 진짜 아주 대모할 그쵸, 정도로. 난리가 났겠죠. 근데 네. 제가 그때 마음을 바꿨어요. 우리 딸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자기도 이제 선생님 따라가서 그 입문을 하고 나니까 네. 법명을 받아왔더라고요. 응심이라고. 그러면서 응심이요? 예, 김응심. 응할릉자의 마음심자를 아, 딸이 네. 먼저 받아와서 이제 예, 아빠하고 같이 밥 먹는데 아빠 우리도 같이 원불교 같이 좀 가면 어떻겠냐 하니까 아빠가 그건 엄마하고 딸만 가면 된다고. 당신은 왜요? 알아서. 그러니까 네. 너무나 이제 거리가 먼 얘기를 하시더. 근데 제가 원불교 교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일요일마다 법회를 보고 나면요. 네. 일주일 동안 제가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실제 느낀 것이. 아. 그래서 또 다음 일주일 후에는 일요일날 뭘 들을 건가 하고 궁금하고 이렇게 했는데 6개월도 안 됐는데 저한테 합창 단장을 하라고 그때 그 김보현 교구장님이라고 장타원 김보현 교구장님 계시는 때인데 네. 하길래 아니 제가 지금 잘 알지도 못한 사람 합창 단장 시키면 되냐니까 그때 사실 우리 제주 교구에 제가 간 보니까 교도가 일요일날 법회 13명씩 이렇게 네. 와서 법회를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합창 단장은 제주도 전체의 단원들 모아서 이제 총부에 이제 합창제를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앞장서서 해야 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창타원님이 네. 저한테 그냥 꼭 해달라고 부탁하니까 그때 저도 그 권선 그 교수님도 같이 이렇게 다니고 하니까 네. 그럼 알았다고 그래서 대답해서 이제 그때 처음 단장으로서 총부로 와봤어요. 왔는데 6개월 만에 와보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지만은 네. 그래도 그 교우님들 얼굴을 보니까 다 그냥 푸득하게 보이고 그냥 전부 그냥 다 인원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굉장히 놀랬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일요일마다 이제 교당을 가면서 교당에 보니까 너무너무 빈약하더라고요. 제가 절에 다녔을 때 그 환경하고는 네. 너무너무 빈약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우님들 필요한 걸 제가 이제 같이 지원도 하면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한 1년쯤 되니까 본공회장을 맡으라 그래요. 그래서 본공회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교우님 시키는 대로 네. 그 창타원님이 경남 김해 분인데 네. 너무 따뜻하게 큰 언니처럼 엄마처럼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제 제주도가 고향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그게 더 정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법도 좋지만 사람 보고 쫓아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다니다 보니까 창타원님이 교구청을 짓는다고. 네. 그래서 이제 교구청을 짓는데 같이 그냥 활동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또 2년도 교구장님이 이제 6개월 되니까 공익부장으로 그냥 교구청을 지어놓고 그냥 총부로 가셨어요. 네. 그리고 다음 후임으로 왔던 그 남타원 박정문 교감님 오셨는데 그 교감님은 또 그렇게 또 따뜻하게 잘 그냥 지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불교가 참 이렇게 대단하다. 저 마음속으로 좋아서 일요일 기대하면서 가고 했는데 네. 하루는 이제 그 본공회장을 하려니까 경비가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교도들이. 그래서 이제 뭘 해서 이제 본공회비를 만들어야 되냐 해서 이제 그 바자회를 열자고 해서 이제 통영 너비를 네. 때다가 이제 바자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아는 그 인연들 배드민턴 시키고 있는데 전부 다 와서 배드민턴 물건을 다 팔고 해서 첫 번 수익이 한 500을 만들었어요. 어이구. 그 당시에. 네. 그랬더니 그 500만 원을 이제 본공의 자산을 만들어 놓고 이제 본공의 활동을 조금 그 양농원에다 막 활동하고 있는데 남타원님 또 전화가 왔어요. 저 기현님, 원불교 여성회가 지금 새로 또 발족되는데 네. 제주가 지금 사람이 없고 빠져야 되는데 총부에서는 제주가 빠지면 전국이 안 되니까 이름이라도 갖다 놓으라고 그런다고. 그런데 제가 2개를 어떡합니까? 지금 하나도 힘드는데.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냐고. 네. 전화상으로 아주 간절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또 그걸 거역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다음에 이제 교무님하고 이제 총부로 와서 그러니까 처음 그 여성회가 발족한 한 6개월 후에 제주가 들어왔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저 앞에 계시는 우리 한지성 회장님을 보고 네. 아 정말 대단히 제가 마음에 그냥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여성회를 통해서 네. 제가 배운 것도 굉장히 많고 그 여성회 활동이 사실은 힘들 때가 너무 많았어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하고 나면 보람이 있고 네. 또 정말 그 기러기 때처럼 앞에서 리드하면 우리가 따라만 주면은 네. 발전이 계속 오는 거예요. 여성회가. 그래서 제가 하다 보니까 20년 했습니다. 지난번에 20년. 예. 금바지. 이 20년 하고 나니까 지난 그 작년도에 15년도에 전국 여성의 훈련 때 네. 금배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아이고. 태어나서 그렇게 훌륭한 금배지 처음 받아봤습니다. 배드민턴 쳐서 받은 금메달하고는 비교가 안 비교가 되네요. 안 되죠. 그건 배드민턴 정말 많이 받아놨습니다만 그건 아니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입교한 계기를 다 들어봤고요. 사실 원불교에서 심신을 더욱 깊게 하고 그 마음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여성회잖아요. 그렇죠. 네, 여성회가 정확히 어떤 단체인지 또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여성회는요. 네. 조직은 대개 아래에서부터 조직이 돼가지고 네. 필요에 의해서 이제 그 조직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데 그렇죠. 여성회는 이제 아시다시피 원불교 자체가 그 여성 평등의 교리와 네. 제도를 가졌잖아요. 네. 특히 지금 수의단회가 남녀 동수로 돼 있다는 거는 제가 이제까지 활동을 해봤지만 세계 종교에 유례가 없는 네. 선진성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1960년대부터 이제 세계에서 여성 평등 운동이 일어나고 Women's Liberation 운동이 일어나고 해서 하는데 네. 이 여성의 역할이 달라지고 새 세대가 온다는 거를 교단에서는 일찍 예지하고 계셨죠. 네. 그래서 80년대에 들어서 가지고는 여성 단체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원불교를 대표할 만한 여성으로 사회활동을 하시던 분들은 이미 너무나 바깥에 노출이 돼 있으셔서 새롭게 만드는 단체에 그렇게 몰입하실 수 있는 분이 안 계셨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단에서는 사실 1980년 들어서부터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잘 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제 좌산 그 종법사님께서 종로교당 교감으로 계실 때 제가 박사학위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취직이 되니까 이 새로 나온 사람이 딴 데 묶이기 전에 이 사람을 앞세워서 뭐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셔서 네. 처음부터 이거는 교단의 정책에 의해서 발탁이 돼서 대사회단체로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은 본공회가 있는데 왜 여성회를 또 만들었느냐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는데 네. 본공회는 전체 교도의 본공회입니다. 그러니까 본공회에는 여성 본공회나 남성 본공회가 있지 않고 네. 4개 본공회가 있지만 이거는 합쳐진 거고 네. 원불교 교도면 누구나 본공회원, 본공을 하는 거가 의무니까 본공회원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여성회는 이 사회와 세계가 전부 여성의 역할이 달라지면서 제도가 달라지니까 여기에 대응하는 단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요거는 여성들만이 회원이 되는 단체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왜 남성회는 없는데 네. 여성회는 만들었냐 하는 식으로 했고 마치 본공회와 대립되는 단체가 생기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하셨지만 네. 이거는 교리의 사회적 실천을 목표로 하고 태어난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불교 교리에서 전 인류를 낙원세계로 인도한다 할 때 네.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을 통해서 원불교가 사회에 이 교리를 펼 수 있을 것이냐. 그 실천 단체가 여성회였던 겁니다. 네. 여성회도 본공 활동을 물론 하죠. 네. 그리고 본공이 아닐 수는 없지만은 네. 구체적인 목표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사회에 직접적으로 다가가고 네. 봉사나 자선만이 아닌 교육, 교화가는 사실은 더 여성의 활동에 적합한 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교리의 사회적 실천을 위한 대사회단체가 원불교 여성회이고 종법사님께서 그 교규에 규정하시기를 네. 교당마다 이제 여성회를 두어라 하는데 형편이 여성회원들을 할 만한 사회 활동을 전제로 했을 때 그 활동을 할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다
했을 때를 염두에 두시고 여성애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시니까 이걸 현장에서 해석하시는 분들이 둘 수 있으면 두는 거고 없으면 안 두는 거라고 해석을 하신 분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임의단체인 것 같이 됐지만 사실은 원불교 여성교도는 다 여성 회원이 되는 그런 의도로 만드신 단체입니다. 아, 정말. 처음에 네. 그 여성애가 발족될 때 네. 변화하는 여성, 변화시키는 여성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우리의 그 교리를 사회의 실천으로 확산시키자 네. 이런 뜻을 가지고 활동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네. 그 목적 의식이 뚜렷했고 그래서 본공회하고는 전혀 다른 단체로 이렇게 네. 구별이 되는 것이었죠. 처음 시작이. 아, 저희들도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부딪히거나 마찰은 전혀 없고 네. 서로 역할이 다릅니다. 역할이 다른 거군요. 예. 아, 소속부터가요. 네. 본공회는 공익복지부 총부 그 조직에서 공익복지부 산하거든요. 네. 근데 여성회는 교화훈련부예요. 이게 벌써 소속부터 이게 다른 전혀 그 다른 단체이죠. 네. 아, 그렇군요. 아까 그 교법의 그 사회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제가 이제 여성의 활동을 하다가 교당 그 교도 회장을 해보니까 네. 근데 교도들이 일요일 날 와서 법회를 보고 교무님으로부터 좋은 말씀을 듣고 네. 교리 공부를 하고 그렇게 그 선에서 이렇게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교리를 좀 더 생활에 사회화시키고 생활에 현실화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이론적인 어떤 공부만으로서 나는 참 착한 사람이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이것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를 실제로 내 생활에서 어떻게 이걸 접목을 시킬 것인가 그거를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성에는 네.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분과가 다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적성에 맞고 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과를 택해서 또 일을 할 수도 있고 네. 와서 또 함께 일을 하면은 또 열심히들 다들 잘하십니다. 그렇죠. 이렇게 네 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다음 상에는 여성으로 태어나고 싶다는 생각도. 저도 껴주시나요, 그러면?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한지성 교도님께서는 여성의 초대 회장을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초기부터 함께 이제 30년 또 활동을 함께 해오고 계신데 처음에 여성의 활동이 어떤 것으로 먼저 시작이 됐는지도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1983년부터 국가에서 여성개발원이 세워지고 네. 그 여성 정책이 별도로 시행이 되면서 정무의장과는 여성 전담이었고 그 다음 단계로 여성특별위원회가 설립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 여성가족부의 전신들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엔 가입을 하고 보니까 이게 세계 차원에서 네. 유엔에서부터 여성 정책이 내려오고 점검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정부가 거기에 대응하는 기구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하는 활동은 그런 사회 활동에 맞추어서 네. 거기서 하는 활동들에 일단 참가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환경운동을 한다든가 여성평등운동을 한다든가 뭐 또 호주제 폐지를 한다든가 할 때 이런 거에 구체적으로 참가해서 네. 우리의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는 일이 첫 번째였는데 네. 제가 처음으로 이제 회장이 돼서 사회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할까 하는 거를 했을 때 저는 참 당황했어요. 네. 제가 했던 공부라는 건 너무나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할까를 파악하는데 한 2년 정도를 저는 열심히 했고 그래서 4가지 큰 분야로 했던 거죠. 평등운동. 네. 그런데 남녀 평등만이 아니고 네. 뭐 지식, 계급, 출신 뭐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그 차별과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평등해지는 평등운동. 그 앞에 남녀를 붙이지는 않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환경운동이었죠. 네. 이 민주화와 더불어서 환경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해서 네. 요새는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의 환경운동은
퇴색한 것 같아요. 가령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소각로에 버리는 쓰레기를 구별해서 버리는 거, 또 뭐 우유팩을 씻는다든지 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매우 하찮아 보여가지고 주부들이 직접 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초기에는 그거 아주 중요한 우리들의 네. 활동거리였고요. 네. 그다음에 종교연합운동. 네. 그 이제 대산 종법사님께서 유알 운동을 제창하셔서 사실 인류 역사에 보면은 가장 그 끈질기고 네. 후회 없는 전쟁이 종교 전쟁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종교 차이를 상대방의 종교를 인정하는 마음이 되지 않으면 네. 세계 평화는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 네. 교단의 이제 유시이기도 해서 네. 이제 종교 연합 운동을 했고 그리고서는 이제 국제 활동이 아주 중요해졌죠. 네. 그래서 유엔에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됐고 국내에서는 원불교 여성회가 상당히 약소 종단이잖아요. 네. 4대 종단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그러나 기성의 3대 종단에 비하면 아직 역사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건 사실이긴 하지만 네. 저는 이제 이 종교 연합과 세계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작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하나의 오피니언 리더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유엔에 가서 활동을 했고 네. 이게 이제 그냥 활동만이 아니고 유엔에 정식 NGO로 가입하는 준비를 해서 네. 2004년에 가입이 됐죠. 네. 이거는 1995년 북경 여성대회 참석이 없었더라면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아. 그래서 그 여성회가 발족이 된 것도 제가 먼저 북경 여성대에 다녀와서 교단에서 이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서둘러서 네. 여성회가 발족이 됐는데 그게 아주 운명적인 해였고요. 2004년에 유엔에 가입하면서부터는 국내에서의 작은 단체로서의 열쇠를 모두 만회할 수가 있었죠. 직접 연락을 할 수 있고 네. 또 9.11 테러 사건 난 다음에는 네. 회원 단체가 아니면 유엔을 마음대로 못 갔는데 그렇죠. 갔고 네. 또 제가 종교연합에 일찍이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 단체들의 연합체에서 싸움에 끼지 않고 중간 역할을 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8년 동안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유엔에 가입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얻었던 거죠.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네. 다 같이 했죠. 네. 또 교단에서 중점적으로 얘기하시는 인재 양성을 얘기하실 때도 저는 원불교 여성들이 하나의 집단적 인재라고 믿고 네. 있기 때문에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한근기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시기를 갖다가 그 기간을 여성의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보람을 느꼈고 네. 또 네, 오늘 같은 이런 영광이 있고 네. 또 그 기간이 또 여성회에서 활동하는 시기가 저는 가장 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서 가장 출세했던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이 결과적으로 저를 위해서 한 일이 됐고 또 앞으로도 저희 후배들한테도 활동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실어주고 네.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가 같은 도반으로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